연평균 수익률을 1% 올리면 억 단위 차이가 나요. 제가 월 100만 원씩 한 30년 정도 넣었을 때 3%, 4%, 5%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억 단위 차이가 나죠. 제가 예시를 들었던 단기채권 플러스가 3.7%, 3.6%였으니까 이 정도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영상 얘기한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실제 선택지들은 뭐 100개, 200개가 넘어요.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진짜 금융 강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안녕하세요, 머니하입니다. 이번에는 저위험 상품 얘기를 많이 했다 보니까 그거 이제 안정성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번엔 수익률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익률 얼마 차이도 안 났는데 내가 굳이 이런 저위험 상품들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위험 상품으로 돈 굴린다 하면은 설명하기가 좀 뭔가 애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궁금해하는 건 수익률 이런 거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가족들한테 당당하게 설명하세요. 와이프분한테, 남편분한테, 뭐 우리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대신 안정성은 전 영상 확인하시고, 내가 이거 뭐 해봐야겠다 하면 또 그 전 영상도 만들어놨어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1% 수익률 차이가 정말 커요. 근데 사회초년생들이나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수익률 1%라고 하면은 간에 기별도 안 드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돈을 이제 꽤 굴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돈이 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1%에도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시드가 작으면 작을수록 큰 수익률을 원하고, 시드가 크면 클수록 적은 수익률에도 민감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연평균 수익률을 1% 올리면 억 단위 차이가 나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숫자로 안 보시면 안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월 100만 원씩 한 30년 정도 넣었을 때 3%, 4%, 5%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화면 멈추고 잠깐 보세요. 억 단위 차이가 나죠. 제가 이제 계산은 30년으로 월 100만 원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맞벌이 하면서 저축량이 커지실 거고, 근무를 하면서 연차가 쌓이면서 이 월급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재테크를 할 때 30년만 굴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재테크를 하게 되실 거예요. 연금도 굴려야 되고, 나머지 돈도 굴려야 되고, 자식들한테 받는 돈도 조금 더 현명하게 쓰면 좋으니까. 그래서 30년으로 가정을 한 거는 그냥 뭐 20대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50대까지 굴린다, 이런 일반적인 가정이고, 실상은, 실제 돈 굴리는 거는 2030 때 취업을 한 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진짜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돈을 굴리셔야 될 거예요. 외국에서는 4%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7% 정도 투자 수익률 내고 4% 인출을 하면은 이제 은퇴 자금이 뭐 부족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여튼 중요하지 않죠. 억 단위 차이가 낸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영상에서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는 1% 차이가, 연평균 수익률 1% 차이가 억 단위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사회초년생분들 특히 댓글 달 때 고작 1%로 이렇게 달면 이제 화낼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2024년에, 그러니까 1년 전 정도에 2024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예금 금리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로 하면은 너무 약간 좀 예금 막 찾으셨던 분들이랑 좀 안 맞으니까 저축은행 특판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당연히 여러분들 동네에서 막 얼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좀 더 높은 게 있을 수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HB저축은행이 6개월 회전 정기예금이 4%, SBI 저축은행이 회전 정기예금 3.8%를 줬다 그랬어요. 최고금리가 한 4% 정도였죠. 또 조건이, 특별한 조건보다는 기간이 36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돈이 묶이는 대신에 금리를 4% 주겠다, 이런 상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함정은, 회전이라는 두 글자가 함정이죠. 한 바퀴 회전하면 이자율이 변동이 돼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회전이 되면은 예금 이자율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상품은 아직 뭐 3년이 안 지났으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자율이 3%로 낮아졌어요. 4%를 첫 해에 받고 돈이 묶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 평균이 얼마죠? 3.5%예요. 더 짜증나는 건, 이걸 보고 우리 부모님들, 제 친구들, 안전지향적인 분들은 착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4%라고 믿고 있었는데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3%, 2% 내려와 있어요. 이게 아주 짜증나는 부분이죠. 뭐 이 상품이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런 상품을 가입하고 소개하고 이런 플로우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상품을 판매하고 이런 분들을 막 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은 거는, 우리가 예금을 최고 수익률로 가입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거래를 해야 된다거나 월급 통장을 써야 된다거나 카드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거나 심지어는 대출을 그 은행에서 받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재테크의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막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이거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이런저런 것들을 이 금융회사에 맞춰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우리가 공부하고 투자하는 저위험 상품들, 그러니까 투자 위험 등급으로 치면 5등급, 6등급 상품들은 어느 정도 수익률인가, 어느 수준인가, 이거예요. 이건 아주 다양해요, 선택지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단기채권 플러스가 3.7%, 3.6%였으니까 이 정도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영상 얘기한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뭐 한두 개 얘기했다고 치면은 진짜 실제 선택지들은 뭐 100개, 200개가 넘어요.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진짜 금융 강국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6등급에 해당하는 상품부터 보면은 제가 예시를 들었던 코덱스 단기채권 플러스 상품이 1년 수익률이 3.61%였어요. 작년에 이 지금 회전식 정기예금이랑 비교를 하면은 평균이 3.5%일 거잖아요. 근데 이 상품을 아무 조건이 없이 뭐 저축은행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난번 안정성 영상 설명드렸듯이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하나은행 이런 데 채권들 모아가지고 30개 분산 투자도 돼 있고, 이런 데다가 돈을 맡기고 나서 3.6%를 받다는 거예요. 뭐 저축은행 망한다, 뭐 어쩐다,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수익률도 괜찮았죠. 0.1% 정도 높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투표한 거 보니까 수익률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30%, 40%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보면은 5등급으로 내가 약간 더 위험을 감수를 하겠다 하면은 1년 동안 1년 수익률 보면은 7.6% 정도로 봤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2022년에 고금리 시작할 때 재수없게 고점에 투자해가지고 최악의 고금리로 갈 때까지 이제 손실을 봤다고 하면 마이너스 10% 정도 보셨을 거예요. 아주 운이 나빴다고 하면. 물론 이제 주식은 최악일 때 영원히 될 수 있는 거랑 비교를 하면은 안정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도망치고, 금리가 내릴 것 같으면은 뭐 투자해야겠다. 난이도 측면에서도 좀 쉬운 투자예요. 주식 투자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은. 물론 이제 예금은 그냥 넣는 거니까 예금이랑 비교하면 금리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니까 난이도가 좀 높아지긴 했죠. 뭐 요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종합채권 같은 상품들 보면은 1년 수익률 7.6% 이렇게 됐고, 이 수익률 변동폭이 꽤 커요. 이런 상품들은 한 달 전, 두 달 전 영상에서는 1년 수익률이 거의 뭐 9%, 10% 가까이 됐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내려온 거죠, 수익률이. 이 영상 보실 시점에 검색을 해보면 더 올라 있을 수도 있고 내려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변동폭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투자 위험 등급을 검색을 해서 투자 설명서 같은 거 보면은 5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낮은 위험이라고. 그래서 뭐 이런 뭐 ETF뿐만 아니라 제가 1년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장외채권 같은 상품도 5.8% 정도 수익률을 주었어요. 물론 이제 SK 에코플랜트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감수하고 투자했으면 그냥 이제 일반적인 예금 특판 했던 것보다는 뭐 1%, 2% 정도 더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2024년부터 장외채권 추천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요즘에는 제가 느끼기에 리스크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ETF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되어 있는. 참고로 단기채권 ETF는 ISA 계좌에 들어가고 연금 계좌에도 들어갑니다.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어요. 언제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ETF 투자했다 하면은 뭐 중도 해지했을 때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자, 수익률 측면에서 고민해봤던 거 세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차이가 억 단위 차이다. 두 번째, 2024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예금 수익률은 최고가 4% 수준이었다. 세 번째, 같은 시기에 저위험 상품들에 관심을 갖고 투자했으면 1% 이상 수익을 줬다. 6등급 상품은 뭐 아주 약간 뭐 0.1%, 0.2% 정도 나왔고, 5등급 상품은 꽤 높은 한 1%에서 3% 정도 수준까지 차이가 났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금만 하다가 미국 주식 ETF로 투자를 했을 때 최악일 때를 보면은 닷컴 버블 때 마이너스 80%, 뭐 마이너스 50%, 뭐 그런 거랑 비교를 하면은 5등급 저위험 상품들 손실폭은 마이너스 10% 진짜 뭐 잘못 골랐다 하면 마이너스 20% 뭐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가 수익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좋은 선택이죠. 손실폭은 적고 그만큼 수익률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난 영상에서 안정성 설명했고, 이번 영상에서 수익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이 단기채 ETF 이런 저위험 상품들 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가 더 폭넓게 읽히고 3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이런 상품들로 넘어갈 때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수익률 1%, 2%보다. 뭐 아들이나 딸한테 좀 더 잘 설명해주고, 제가 뭐 상품을 아들, 딸한테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뭐랄까, 유대인들처럼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거창하게 얘기했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